자, 전 강좌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용도 지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이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행위 제한에서 배웠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짝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우리가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지정은 뭐 얘기하는 거죠? 도시군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예외가 있다. 그래서 특례가 있다는 걸 배웠었죠. 절차상 특례. 그래서 특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이 있고 타법상의 다른 법에서 의지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걸 배웠어요. 그러면 지정했으면 이제 부수적으로 행위 제한을 가져옵니다. 이때 행위 제한을 가져올 때는 반드시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걸 배우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 여기 보면 행위 제한의 유형을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유형을. 행위 제한의 유형을. 그 유형을 공부할 때 우선 제일 먼저 건축 제한을 배웠습니다. 자, 뭘 배웠다? 건축 제한. 그래서 건축 제한이란 말은 건축물의 용도가 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배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바로 규모 제한과 관련된 겁니다. 그럼 이 규모 제한과 관련돼 있다. 그럼 뭐를 갖다 공부하는 거냐?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공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미리 결론부터 지어진다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규정은 몇 단계로 되어 있냐?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서 최대한을 규정하고 있고 최대한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 대통령령 가지고 이를 세분화시킵니다. 또 그 밑에 조례 가지고 세분화도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다가 다시 특례를 갖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 볼 수 있어요. 특례를. 이게 지역적 정서를 고려해서 그럼 이와 같이 3단계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추가한 건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하고 거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공부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건폐율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건물에 의해서 자기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땅 자체가 뭐 하는 거냐? 가리는 율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지가 있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을 대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즉 백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지 면적이다. 그건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을 대지 면적이랍니다. 그 여기서 건물을 짓는다면 건축물에 외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외벽이 있다면 이 외벽에 요 중심선의 수평투영 면적. 그래서 요걸 갖고 있는 것, 이 중심선의 수평투영 면적을 뭐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걸 건축 면적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무슨 면적? 건축 면적. 그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백분율로 퍼센트로 나타난 것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건폐율이 가져가는 것은 뭐 때문에 가져간 거냐? 이유는요. 여기 있는 빨간서부터 요 사이에 이 공지, 빈 땅, 공지 확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공지 확보를 갖다 함에 따라서 쾌적 환경, 휴식 공간 이걸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건폐율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최소한 공지를 확보해서 건물 자체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일조, 채광, 통풍 이런 위생적 환경을 가져오면서 화재가 났을 때 연소가 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 땅에 대해서 평면적으로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평면적 규제 이걸 갖다 얘기했죠.
그 이와 같은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몇 단계로 규정한다? 3단계. 법률에서 최대한 대통령령 가지고 세분화, 조례 가지고 또는 강화 또는 완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언급이 돼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재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법률에서 최대한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가지고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는데 우선 제일 먼저 건폐율이다. 큰 의미로 보면 도시지역 있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관리지역 있죠. 관리지역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그 다음 농림지역이 있겠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그러면 자, 이 건폐율이 어떻게 되냐? 최대한 법률에서 얘기한, 즉 법률은 9가지가 된다 했죠. 이렇게 9가지. 그러면 여기 뭐냐? 주거지역 70, 상업지역 90, 공업지역 70, 그다음에 녹지지역 20. 그래서 친구끼리는 어떻게 지내느냐? 바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계획관리는 40, 나머지는 20. 그래서 7, 9, 7이 친구끼리는 어떻게 지낸다? 사이좋게 지낸다. 4, 2, 2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 말이죠. 7, 9, 7이 사이좋게 노는다. 사이좋게. 자, 그래서 친구끼리는 사이좋게 노는 것이다. 이게 법이 최대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주거지역은 90% 이하, 상업지역은 70% 이하, 공업지역 70% 이하, 녹지역 20%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40% 이하, 나머지는 보존욕지역 20% 이하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고 그럼 이걸 갖다 다시 세분화시킨다. 그러면 어디가 세분화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 자체가 세분되는 걸 알 수 있죠? 이 자체. 자,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갖다 보면은 어떻게 세분화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주거지역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으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있죠. 일반 주거지역 1, 2, 3종 있죠. 그렇죠? 준주거지역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전용 주거,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되니까 여기는 50%입니다. 50. 그다음 일반 주거지역 1종이다 그래놨습니다. 여기는 60. 다만 조심할 것이 3종만 유일하게 50입니다. 왜냐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평면적 규제를 갖다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무슨 규제? 평면적 규제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3종만 면 50% 기점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준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기점을 하냐? 70%를 기점으로 하는구나 볼 수 있어요. 몇 퍼센트? 70%. 그 다음 상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상업지역은 얼마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될 거냐? 그럼 상업지역은 중1, 유근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그렇죠? 중1, 유근. 그러면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되겠죠. 그 우리가 보면 중심상업지역이 가장 큽니다. 90%죠. 일반상업지역이 80%입니다. 그렇죠? 유통상업지역도 80%예요. 근린상업지역 70%입니다. 그래서 98877 98877 56655 산, 토끼, 토끼야. 그렇죠? 어디를 가느냐? 똑같죠? 98877 5665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9876542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만 3종만 조심하면 되겠죠. 이렇게 돼요. 여기 계획관리전 4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분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 중에 이제 조심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 계획관리 지역은 언젠가는 도시역에 편입되겠죠. 그러니까 도시역에 편입돼서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데를 뭐라고 그러냐?
그걸 갖다가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그래요. 그럼 성장 관리 방안이 되는 것은요. 앞을 위해서 조례로서 125% 범위 내에서 완화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완화. 그럼 125% 완화시킨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쓸 때 40 곱하기 1.25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기본적 틀을 얘기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25회 때 나온 기출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큰 용도 지역부터 나열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자, 우선 전용 주거지역 2종이 있어요. 2종은 얼마입니까? 50. 일반 주거지역 1종 60. 되겠죠? 그 다음 준공업지역 70. 그 다음 계획관리지역 얼마입니까? 40. 그러면 자 70, 60, 50, 40 아닙니까? 이렇게 주어지니까 문제를 쉽게 차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디귿이 가장 높죠. 70. 그렇죠? 그 다음 일반 주거지역 1종이 60. 그렇죠? 그 다음 전용 주거지역 2종이 50. 계획관리지역 이거 빼놓고 나서는 40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5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같은 자체는 다시 이제 지방자치 조례로서 뭐 할 수 있으면 다시 더 세분화시킬 수 있어요. 이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를 따로 정할 수가 있다. 지역적인 걸 가면서 따로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건폐율에 특별 규정을 둘 수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여기 보면 이것도 있지만 조례에서 정할 때 이렇게 추가나 특별 규정을 둘 수도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건폐율을 갖다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 있다. 강화는 어디서 가느냐? 도시 지역에서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뭐가 필요하겠느냐? 바로 도시 지역에서는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강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강화시킬 수가 있다. 그럼 이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강화시키는데 몇 퍼센트 범위를 강화시킬 수 있느냐? 보면 이것이 40% 이상 강하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상하다. 그러면 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땅이 있잖아요. 이거 대지 면적. 그렇죠? 요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요걸 만약에 1000제곱미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가? 1000제곱미터가. 근데 여기가 만약에 중심 상업지역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대 지을 수 있는 게 얼마까지 지을 수 있어요? 90%니까 1000에 90%니까 여기다가 건물을 갖다 지을 때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얼마까지냐? 900제곱미터까지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 이 공간이 없어서 과밀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밀화를 갖다 억제하기 위해서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강화시키면 이 사람은 자 이거에 대해서 90%에 100%인 게 9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인 게 900인데 이 90%를 갖다가 90, 80, 70, 60, 50, 40%까지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지역에 맞춰서. 그러면 자 여기 보면 1000인데 그렇죠? 1000인데 90%다. 그러면 우리가 왔을 때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90에 90%잖아요. 그죠? 그러면 99, 81. 그러면 요것이 면적이 810제곱미터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이쪽이 좀 여유스러워졌죠.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그럼 기점으로 99, 81 그걸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는 그 각각 밑으로 가면 그렇죠? 자, 더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4, 9, 36. 그러면 36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요게 360제곱미터란 말이에요. 그럼 이만큼이 더 뭐가 됐어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강화란 말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점에서 우리가 가져가는구나 하는 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 자체를 갖다 제가 계산 잘못한 게 아니라, 알겠죠?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완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완화라는 것은 어떻게 완화시킬 거냐? 준주거지역, 여기 보면 준주거지역 70%, 근린상업지역,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 안 되죠. 그럼 이런 곳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 예방할 수 있는 내화구조, 그러니까 방화지구 안에 내화구조로 되어 있다. 그럼 내화구조로 했다면 그만큼 불이 났더라도 바깥으로 번지지 않죠. 그러니까 번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 좀 더 키워줘도 상관없습니다. 더 키워줘도 원래 여기 보면 얘네들은 70, 80이잖아요. 그죠? 그럼 최대 90%까지 80에서 90%까지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하면 되겠다.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우리가 보면 또 이제 녹지 지역 같은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같은 데서 방제지구로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20%를 기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20%를 기점을 하는데 이러한 방제지구로서 재해 저감 대책 그러니까 재해 저감 때는 재해를 갖다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하튼 재해 저감 대책을 갖다가 했다면 얼마까지나 건폐율을 갖다가 150%까지 그러니까 1.5배 더 완화시켜 줬다는. 그럼 여기 보면 이거에 1.5배 완화시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자연 녹지. 자연 녹지에도 개발할 수 있죠. 거기에 기존의 창고, 공장, 연구시설이 있다. 그러면 얼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20이었는데 40%까지 할 수 있게끔 해서 완화시켜 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건폐율 자체가.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 특례가 있다 그랬죠. 특례가 있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취락지구가 있잖아요. 취락지구 중에는 이제 뭐냐면 녹지지역과 도시역 바깥에, 그럼 녹지지역은 20이죠. 도시역 바깥에는 되게 20이잖아요. 이런 데다가 취락지구를 지정했어요.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투기가 아닌 이상 60%까지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몇 %까지? 60%까지 지을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도시지역 외의지역에서 뭐하냐? 개발진흥지구. 자, 개발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건 여기랑 똑같이 계획까지 40%까지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겠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역시 20%에서 얼마까지 되냐면 40. 자연공원 60. 농공단지 70. 그 다음 공업지역은 70인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80까지 할 수 있게끔 더 완화시켜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에 대해서요? 건폐율.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용적률이 있겠죠. 용적률이다 그랬죠. 이 적이라고 하는 건 요 뜻은 쌓다는 것이고 아까는 패자는 가리우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적률이라는 것은 역시 뭐가 있어야 되죠? 대지 면적의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조심할 게 이겁니다. 연면적이라는 것과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은 같은 뜻이 아니구나 볼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여러분 가장 많이 혼동되는 거예요. 연면적이라는 소리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은 같은 소리가 아니구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 보면 연면적이란 건 지하층이 됐든 모든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걸 연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바닥 면적을 다 합쳤다. 그럼 뭐라 한다?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는요 제외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안에서 여기서 빼나가는 게 있어요. 이때는. 그래서 여기는 포함되지만 이때는 제외되는 것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제외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면 우선은 지하층이 제외됩니다. 지하층이 제외요. 또 지상층에 주차장으로 쓰는 곳이 제외가 돼요. 지상층 주차장 쓰는 것. 또 우리가 쓸 때 초고층 건축물, 또 준초고층물. 초고층이라는 것은 50층 이상이나 200m 이상 건물 있잖아요. 그러기에 피난 안전 구역을 두는 경우 있어요. 또 11층 이상의 층에 우리가 갔을 때 이 11층 이상의 층, 여기에 11층 이상이다. 그럼 바닥 면적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여기다가 헬리포트를 둬야 돼. 근데 헬리포트를 두려면 평슬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여기다가 대피 공간을 둬야 돼. 그래서 이런 네 가지는 제외가 됩니다. 어디서? 여기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가 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용적률을 만든 목적은 바로 뭐냐? 자, 여기 만약에 용적률이 여기 기점할 때 용적률이 300%고 대지면 1000이다 그러면 1000에 3배 쌓는다는 거예요. 3000까지 쌓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간접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건폐율은 평면적으로 하는 거라면 용적률은 입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총체 규모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용적률 나누기 건폐율 바닥 면적 같다면 층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도 보면 건폐율에서 간접적으로 규모를 규정하는데 여기도 몇 단계로 되어 있냐? 3단계로 되어 있어요. 법률, 대통령령, 조례로다가 되어 있다. 몇 가지로 규정 자체가 이 용적률의 규정도 3단계로 되어 있어요. 법률서 최대한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서 뭐가 되냐면 세분화시키고 그 다음 조례로서 특례가 인정되면서 여기는 완화가 있다. 강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면 될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앞에랑 똑같습니다. 도시지역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러면 도시지역이다. 그럼 주, 상, 공, 녹지역이 있죠. 그 다음 관리지역이다. 그렇죠.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이 있겠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 주거지역은요. 우리가 가장 가져서 50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150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퍼센트, 제곱미터네 퍼센트, 500%, 1500%, 400%, 얘는 100%, 100%. 그다음 얘는 계획관리지역은 100% 관측입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다 80%를 기준점 한다 볼 수 있어요. 500, 1500, 400, 100, 1500 기준점은 양쪽에 500씩 있구나 볼 수 있겠고, 자 계획관리지역만 100이고 나머지 80이다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녹지지역 중에서 보전 녹지만 유일하게 80%다 알 수 있어요. 무슨 녹지만? 보전 녹지만 유일하게 몇 퍼센트? 8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가 인정한 거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인 겁니다. 다음 대통령령으로 다 세분됐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 저기 있는 거 똑같습니다. 주거지역 중에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렇죠? 근린, 유통, 일반,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되죠. 그럼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 일반 1, 2, 3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볼 수 있냐면 여기는 100을 기점으로 해서 50씩 플러스 해나가 150, 200, 250. 자, 그 다음 요것이 얼마냐? 300. 그래서 3종은 얼마가 될 거냐면 최대한 정도가 3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 200, 250, 300.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만 유일하게 500이 된다. 볼 수 있어요. 500. 500. 그 다음 나머지 얘네들은 얼마씩 빼나가느냐. 여기 1500을 기점으로 해서 200씩 빼나가는 거예요. 1300, 1100, 9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는 얼마씩 차감한다? 200씩 차감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여기는 요것만 조심하면 되고 나머지는 50씩 빼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룰을 연상을 하세요. 걷다가 갖다 집어넣으려고 꼭 생각하지 말고 룰을 연상하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가정, 그럼 이건 상한선을 얘기한 거예요. 하한선을 얘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렇게 교재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 또 하나, 그럼 이건 결국 우리가 봤을 때 도시적 바꾸기 경우에 당연히 얼마가 될 수 있어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계획관리지역만 100이고 나머지는 뭐라 볼 수 있다? 80%다. 하한선이. 그러면 거기에 하한선은 50에 100, 50에 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되겠고, 다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를 세분시킬 수 있어요. 때로는 여기다가 완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용적률을 2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에 따라서,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임대 의무 기간을 갖다 10년 이상 하게 된 추가 건설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지역이냐, 이 사람이 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거지역에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준주거지역 5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 준주거 최대하면 500%까지 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 사람이 지을 때 10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이죠. 10년짜리 장기 임대주택 지겠다. 그러면 가서 플러스 500 곱하기 0.2 이걸 해줄 수 있다는 거죠. 20%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서 600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600%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 역시 방제지구에서, 자, 무슨 지구? 방제지구. 이건 재해를 예방하는 가장 주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방제지구에서 재해를 갖다가 가져가기 위해서, 재해를 갖다 예방하기 위해서 재해 저감 대책을 썼다. 소위 우리가 쓸 때 재해 취약성을 갖다가 그러면 재가점에 부합시켰다. 그러면 건폐율은 150이지만 용적률은 120%까지 완화시켜준다. 앞서 용적률은 건폐율과 다를 때 다르죠. 건폐율은 150, 용적률 120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때로는 20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20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보면 그 도표가 돼 있죠. 자, 우선 제일 먼저 취락지구는 안 됩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외 개발진조, 도시지역 외 개발진은 원래 80인데 1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잘 모르겠죠. 그럼 우리가 숫자를 갖다 쓸 때 저같이 글씨 못 쓴 사람 숫자를 이렇게 써요. 8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자연공원 100%가 질 수 있어요. 그 다음 농공단지 150%가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바깥에 공장이 크게 등장한다. 그럼 농공단지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가져가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완화시켜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걸 하냐? 내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용적률을 완화시켜준다. 그런 경우는 대류변 있잖아요. 대류변에. 이 대류변에 건물을 짓겠다. 그 이 대로변이 중요한 거죠. 이 도로 너비가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 되느냐 하는 걸 볼 수 있겠고 25m 이상 도로에 25m 이상 도로에 20m 접했다. 대로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120%까지 올릴 수 있어요. 어디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에서 그런 것이다. 볼 수 있어요. 또 여기에 공원 광장을 두겠다. 그럼 위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강남대로나 여의도 보면은 중앙차로 동네 서류 나눌 때 대교를 기점으로 해서 본다면, 그렇죠? 마포대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본다면 이쪽은 여의도 공원이 있고 반대쪽에 있으니까 반대 건물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 땅 중에 일부를 공공지로다 제공을 했어요. 내가 공공시설 부지로다가 내 땅의 일부를 갖다가. 그럼 무슨 소리냐?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도로인데 내 땅의 일부를 갖다가 가서 일반한테 제공된 공지로다 제공해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자체에 대해서 제공한 것에 곱하기 2배만큼 200%만큼 위로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 참고 특례가 있겠고요. 다음은 어떤 경우 있느냐? 제공한다 할지라도 상업지역과 우리가 달동네 같은 안 돼요.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사업 같은 데는 해당 사항이었구나 볼 수 있겠고. 다음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자, 무슨 시설? 복지시설. 그 이때 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로서 건축하는 자가 대지 일부를 사회복지시설 중에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국가 지방자치 등에다가 가서 기부 체납한다. 착한 사람이죠. 더 완화시켜줄 수가 있구나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처럼 보니까 용도 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규모가 딱딱딱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용도 지역,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녹지지역 다 정했다고 볼 수도 없죠. 다 세분됐다고 볼 수도 없죠. 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이렇게 나눴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땅덩어리 중에서 미지정됐다. 용도가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건물을 못 짓느냐?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이 없느냐? 아닙니다.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건폐율 용적률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최소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거면서 농가주택 지을 수 있다 그랬죠. 초등학교 지을 수 있다 그랬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할 수 없다면 틀린 거죠. 그 다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세분되지 않습니까? 세분되는데 세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았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가 있어요? 보전녹지권을 따라간다. 그럼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았다. 그럼 보전관리지역을 따라가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처럼 각각의 규정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26회 역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제일 기준점을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도시 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의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대통령이 정한 경미한사니까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죠.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서 그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됐어요. 그 지역은 종료를 하는 데 아니죠. 이미 택지개발이 완료됐으면 그 지역은 당연히 도시지역이 된 거 아닙니까? 본래 용도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결정고시로 온다. 맞죠? 그다음
용도 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로 나눠져 지정하면 국토의 여러분들에서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한다. 맞는 거 아닙니까? 도시적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다. 그럼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어디 걸 따라가야 되겠죠? 도시역이라고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전 녹지지역 걸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틀린 답, 오답된 거는 2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용도 지구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